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체육쌤 축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내용은 축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오프사이드 규칙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축구 규칙을 보시면 헷갈리는 상황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축구를 보시거나 축구를 하실 때 오프사이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은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킥, 골인. 첫 번째, 킥. 킥은 코너킥을 말합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키퍼 앞이나 골라인 동일선상에 서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죠? 이는 오프사이드 규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 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골은 골킥입니다. 골킥이 오프사이드 규정을 받지 않다 보니까 아마추어 경기에서 중요한 전술이 되기도 하죠. 좋게 말하면 중요한 전술이고 안 좋게 말하면 뻥축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는 스로인을 말합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공격팀 선수가 수비팀 필드 마지막 선수 뒷공간으로 침투를 할 때 스로인을 던져주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보실 텐데요. 이 상황도 오프사이드 반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적절히 활용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먼저 설명드릴 것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오프사이드 반칙은 아닙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프사이드 반칙을 식별할 때 손과 팔은 먼저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필드 선수들은 손과 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별 기준은 머리, 몸, 발이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이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 있고 공과 마지막 상대팀 필드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를 오프사이드 위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오프사이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 있으면서 공과 상대팀 마지막 필드 선수보다 골라인에 가까워야 오프사이드 위치인 겁니다. 잠시 축쌤이 드리는 꿀팁. 그럼 공이 골라인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팀 마지막 필드 선수보다 앞에 있더라도 오프사이드 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위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공이 골라인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프사이드 위치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가 되셨죠? 그럼 오프사이드 반칙이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제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들어가 있고 동료로부터 패스가 되었다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 동료에게 패스를 받거나 동료가 터치한 볼을 간섭할 때 오프사이드 반칙이 주어집니다. 이때 간섭이란 동료 선수가 드리블을 하려고 공을 치고 나갔는데 드리블이 조금 길었어요. 그걸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받아서 공격을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프사이드 반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팀 동료에게 패스를 받았거나 받은 상황도 오프사이드 반칙이 되죠. 이 상황은 많은 분들이 쉽게 잘 아시는 일반적인 오프사이드 반칙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공이 전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 선수를 방해할 때 오프사이드 반칙이 주어집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가 상대 선수와 경합을 하거나 상대방의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때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가 상대 선수를 방해할 때는 근접 거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프사이드 위치의 선수가 상대 선수가 한 20m, 15m 거리에 있는 선수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이럴 때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 동료가 패스를 했었을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위치인 거죠. 그 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반칙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공이 크로스바, 골포스트, 심판, 상대 선수에게 맞고 굴절되었을 때, 또는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세이브하려고 했을 때입니다. 세이브란 골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골문에 근접하는 공을 상대 선수가 신체 부위로 막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 상황은 공격수가 슛을 할 때 수비팀 선수가 자연스럽게 발을 대는 상황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전달된 공이 상대 선수의 의도적인 플레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간주하지 않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도적인 플레이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우리나라와 스위스전 경기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우리나라와 독일전의 경기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스위스전 당시 상황은 상대팀이 패스한 공을 우리 팀 2호 선수가 터치를 해서 상대 공격수에게 공이 전달되었고 골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호 선수가 공을 터치한 순간 상대 공격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였어요. 그래서 부심은 깃발을 올렸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주심에게 이 상황을 강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골로 인정을 했었어요. 당시에 저도 명백한 오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규칙을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시 주심은 2호가 공으로 다가가는 움직임 자체를 의도로 가진 플레이로 판단했고 2호가 발을 댄 것 자체가 이제 의도를 가진 플레이였기 때문에 패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 인정한 그 결과를 번복하지를 않았어요. 이 상황은 피파에서도 공식적으로 주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2호가 접근하고 공을 댔던 그 상황은 오프사이드 반칙은 아니었는데 오프사이드 반칙은 따로 있었어요. 2호 선수가 공을 대기 전에 먼저 공을 받았던 스위스 공격 선수가 받은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주심과 부심의 오심이 맞았던 경기였던 거죠. 결과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2호 선수가 한 행위 자체는 오프사이드 반칙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상황은 2018년 저희를 뜨겁게 만들었던 카잔의 기억, 독일전 김영권 선수의 골 장면인데요. 우리나라의 코너킥 상황에서 킥한 공이 장현수 선수를 지나서 토니 크로스 선수에게 갔어요. 토니 크로스 선수가 공을 터치했는데 그 공이 김영권 선수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김영권 선수는 그 공을 잡고 슛을 해서 골을 넣었어요. 골 세레머니를 하는데 이제 그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부심은 부심기를 들었어요. 이 사실을 안 주심은 오프사이드 반칙을 받아들여서 휘슬을 불었는데 VAR 판독 결과 이 상황이 골로 정정되었어요. 그 이유가 토니 크로스 선수가 한 플레이가 의도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즉 패스로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카잔의 기적을 이루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명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이제 상대 선수로부터 전달된 공이 의도적인 플레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플레이를 하거나 축구를 보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반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상황은 상대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하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인데 상대 선수의 길목에 진입해서 그 진행을 방해했다. 이러면 상대팀 선수에게 오프사이드 반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가 왔는데 이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상대 선수 앞으로 나가서 등을 진 거예요. 그런데 상대 선수가 그 공을 커트하려고 나오려고 할 때 진로를 방해해서 반칙을 했다. 이러면 직접 프리킥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으려고 움직였으나 패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에게 반칙을 당했어요. 그러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오프사이드 반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 선수의 반칙이 먼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니고 오히려 공격권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동료로부터 패스가 진행된 상황에서 볼을 터치하거나 움직였거나 했을 때 상대 선수로부터 반칙을 당했다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고 패스를 받은 상황, 패스를 받으려고 움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반칙이 적용이 됩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이 범해졌다면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헷갈릴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비팀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필드를 벗어났어요. 그럼 필드를 벗어난 순간부터 현재 공격 상황이 종료되거나 수비팀이 하프웨이 방향으로 공격을 전환해서 페널티 에어리어 밖을 벗어날 때까지 그 선수의 위치는 골라인으로 나갔으면 골라인 위치, 터치라인으로 나갔으면 터치라인 나간 곳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비팀 선수가 의도적으로 필드를 떠났다. 그러면 이 선수에게는 공격이 종료된 후에 경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이 사례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이제 수비 위치에 빠르게 돌아가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마음대로 경기에 가담하게 되면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에 주의해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번에는 공격팀 선수가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서 필드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제 골라인 밖으로 걸어 나간 거죠. 그럼 필드 밖에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공격 상황이 종료되기 전 또는 수비팀이 하프웨이 방향으로 공격을 전개해서 수비팀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 이 선수가 골라인으로부터 필드로 들어와서 공격에 참여한다면 이 선수는 골라인 위에 있던 것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 선수가 어떤 이득을 얻었다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심의 허락 없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 경고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골이 상대팀 진영으로 골문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공격수가 골포스트 사이나 골문 안에 있다면 정지 상태로 있었을 경우에는 골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했거나 직접 프리킥에 해당하는 반칙을 한다면 그 득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프사이드 반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상황이 오프사이드에 적용되는 반칙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축구를 볼 때 그리고 축구를 하실 때 오프사이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축구와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